이거 제가 유튜브에 공유했던 내용인데 여기 조회수가 38만 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영상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소 키우다가 빚더미 앉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 원인을 고민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소값이 안 좋아서도 절대 아니고요. 소를 잘 못 키워서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도 원인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구조를 잘못 짜고 한우 사육을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축사 처음 시작한다고 하면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보통 그냥 딱 생각하시기에 내가 소를 키우려면 소를 키울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축사를 신축할 땅을 사고 아니면은 축사를 매매를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이런 농장들 실제로 제가 가서 보면 상황이 이래요. 축사는 다 비어있고 한 100도 들어가는 깨끗한 축사, 엄청 멋있는 축사 지어놓고 가서 보면은 우방이 한 20칸 있는데 한 우방 두세 칸만 차 있습니다. 다 비어있고 톱밥만 깔아놓은 데도 있고. 근데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농장에서 수익이 당연히 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의 생각이 뭐냐면 암송아지, 그러니까 번식을 넣어서 새끼 낳고 거기서 규모를 계속 늘려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서 한우 키우는 분들이 그렇게 조언을 하세요. 번식우 사서 넣어라. 그리고 시간 지나면은 규모가 계속 어차피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방법은 진짜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리고 수익은 진짜 나지 않는 최악의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절대 이렇게 시작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대출을 포함해서 5억이라는 돈으로 한우 사육을 시작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방식은 대부분 땅이랑 축사에 한 4억 5천을 투자를 하십니다. 그리고 소 사는데 한 5천만 원 투자하세요. 비율로 보면은 이 땅 축사의 90%를 투자를 한 거고 소에 한 10% 정도를 투자를 한 건데 이거 자세히 보면 되게 기형적이지 않나요? 내가 소를 키우려고 그랬는데 소한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 땅이랑 축사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돈이 나오길 기대하는 거는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구조로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소를 키우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의 사육 두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할 때 소를 이렇게 아까처럼 5마리, 10마리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5억이라는 자금을 유용할 수 있을 때는 한 50마리, 100마리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마리로 시작을 하면 소 한 마리가 한 달에 10만 원 벌어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월 소득이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근데 아까 앞선 구조 한 10마리로 시작을 하면 월 소득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내가 5억 투자해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 이자도 못 내죠. 완전 기형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을 하시겠죠. 이렇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내가 들어가는 이 부동산에 들어가는 자본금을 어떻게 줄여야 되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시작한 방식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로 시작을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내가 카페나 식당을 차린다고 하면 되게 당연하게 임대로 시작할 거를 생각을 해요. 내가 카페 해야지 하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지는 않잖아요. 내가 식당 해야지 하면서 땅 사고 건물 짓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축사에는 조금 사람들이 낯설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임대를 시작을 하는 것을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근데 물론 만약에 내가 돈이 엄청 많다, 내가 쓸 수 있는 자본금이 한 20억, 30억이 있다고 하시면 이 방식으로 안 하셔도 돼요. 땅 사고 축사 짓고 거기 소 꽉 채워놓고 하시면 돼요. 카페랑 식당도 마찬가지죠. 내가 막 수십억 자산이 있으면은 카페 해야지 하면 땅 사고 건물 짓고 거기서 카페 하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 이런 자금 여력이 안 되니까 저는 이 임대로 시작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산의 종류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산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양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이 있고 음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한우 농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나한테 이제 돈을 벌어다 주는 거는 한우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른 자산들은 전부 다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자산들입니다. 땅도 그렇고요, 축사도 그렇고요. 우리가 스키드로더나 트랙터 같은 거 구매를 하잖아요. 이런 거 구매할 때, 이런 장비들 구매할 때 전부 다 보통 대출을 이용을 하죠. 그러면은 결국 다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내 자본금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면 초반에는 이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러니까 양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에 많은 비중을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좀 올바른 순서는 이 한우,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데 먼저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여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이제 그 이후에 땅이나 축사,
뭐 이런 거를 구매를 하시라는 거죠. 근데 이거와 반대로 시작을 하면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는 사실 뻔해요. 그냥 빚더미 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손은 돈이 안 된다. 석 키워서 남는 건 똥밖에 없다 라고 하시는데,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안 해도 저희 주변 제 이웃 농가를 돌아보면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막 축사만 너무 크게 지어 놓으시고 축사 다 비어 있거나 막 장비에 너무 과한 욕심이 있어서 막 1억짜리 장비들을 막 그냥 구매를 하시고, 난 이렇게 돈이 안 돼, 남는 게 똥밖에 없어 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도 다 저는 이 이유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그대로 거의 적용을 했어요. 처음에는 부동산에 깔고 앉아있는 돈을 줄였죠. 임대목장으로. 이때 테스트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우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는 시기였고, 그 다음에 140도로 규모를 늘리면서 또 이제 양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데 더 많이 투자를 한 거죠. 그 이후에 이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처음으로 자체 목장을 20년도, 그러니까 소 키우고 4년이 지난 뒤에 자체 목장을 구입을 했고요. 지금 계획은 이 임대 목장 2개를 이제는 다시 정리를 해서 자체 목장 하나를 좀 더 구입을 하려고 해요. 제가 경기도 여주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데 여기에 좀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은 뭐 경상도나 전라도 쪽은 큰 축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경기도 쪽은 한 100두 들어가는 축사도 거의 매물을 찾기가 힘들어요. 100두 들어가면 엄청 큰 축사예요. 그리고 100두 들어간다고 하면 보통 가격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면 한 5억이면 구매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작은 한 100두 정도 들어가는 축사를 좀 알아보고 있어요. 이거 제가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 한 600명 정도 투표를 해주셨고, 대부분 한 그래도 월 1000만 원 정도 소득을 얻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100마리 정도 키워야 되는 거죠. 근데 100마리가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력제 기준상으로 한우 100마리 키우면은 상위 10% 안에 드는 농장입니다. 규모로서. 꽤 큰 규모예요. 그래서 이 소득을 늘리려고 하면 제가 이거를 다른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사과를 키우는 농부라고 했을 때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한 개만 열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때 내가 소득을 늘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열리고 이 사과는 하나에 10,000원에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소득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사과한테 이 사과나무 한 그루에다가 정성을 더 들이고 더 열심히 관리하고, 그리고 뭐 사과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를 하죠. 이게 대부분 하는 선택입니다. 그러면은 뭐 사과의 품질이 더 당연히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뭐 한 10%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 11,000원짜리 사과를 만든 이 방식을 하는데, 저는 이 방법이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 내가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사과나무를 더 사다가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소득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뭐 10그루, 100그루, 1000그루.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내 규모가 만약에 너무 작다고 하면, 여기 규모가 어느 정도 다 있다고 하셨지만 상대적인 규모, 농장의 규모가 너무 작으면은 질적인 성장, 그러니까 아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더 비싼 사과를 만들었죠. 이런 질적인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질적인 성장이 더 의미가 있어집니다.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더 잘 키워서 11,0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이러면 소득이 1,000원 늘어나는 거죠. 이 1000그루까지 양적인 성장을 하고 나서 1,000원을 더 받게 되면은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우도 결국 마찬가지죠. 만약에 내가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다고 하면은 소 한 마리가 10만 원을 벌어준다고 했을 때 결국 100마리의 소가 필요한 거고, 뭐 그 이상이라고 하면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완전 간단한 진리이자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히.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질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농장의 규모를 늘려야지 소득은 드라마틱하게 좀 늘어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입문 농가들이 하는 많은 실수가 한 10마리로 시작을 하죠. 돈이 없으니까, 자본금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과 농부처럼 소득을 늘리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한우에 대해 공부를 하십니다. 강의도 쫓아다니시고 유튜브에서도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온 정성을 쏟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그 사과를 10% 더 잘 받기 위한 노력이란 거죠.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이 방식보다는 이제 규모를 늘려야 된다. 그러면 규모를 어떻게 늘려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번식으로 저는 이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사과로 예를 들어보면은 그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거기서 사과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그 사과를 따가지고 그 씨앗을 다시 심어서 사과나무를 늘리는 방식인 거죠. 번식으로 내 규모를 늘리려고 하면 저는 비용공장으로 시작을 해서 겸업이 가능하니까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소를 더 사서 이제 규모를 늘리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다른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 메인 소득을 기반으로 농장의 규모를 계속 늘리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50마리 정도 이상은 되어야 이 나중에 질적인 성장 여기 조금 더 의미가 있어집니다.